안녕하세요. 임채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일부 기능 밑에 있는 거 몇 개만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간단한 예시부터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원래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넘어간 내용이 있어서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프로그램은 선을 그려서, L 누르면 선 그리는 거라고 했죠. 선을 그려서 닫힌 도형을 이렇게 만들 경우에 면이 생성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닫힌 도형을 만들게 되면 면이 생성이 되는데, 면이 생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P를 눌러서 이렇게 사각형을 올리면은 요 밀기 끌기 지난 시간에 한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면은 3차원 도형이 생성이 되죠. 근데 컨트롤 Z 누르고 이렇게 바닥에 사각형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수직으로 파란 축을 따라서 올려주고요. 또 한번 여기서 수직으로 파란색을 따라서 올려주고요. 그리고 여기를 닫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수직인 면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요 끝에서 여기로 가져가면 또 면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 끝에서 여기로 가져가게 되면은 3차원 도형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가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마지막 선을 그을 때 요렇게 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때 그어진 선이 그 면뿐만 아니라 여기도 닫힌 도형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면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걸 지웠을 때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들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닫힌 도형이 생겨가지고 하나의 도형이 3차원 도형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요것만 선택을 해서 지웠는데요. 지워진 면의 경우 이 가장자리를 이루는 선을 한 번 더 그려주게 되면 다시 면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CAD처럼 여기에 선이 중복해서 그려지는 건 아니에요. 스케치업은 중복해서 같은 위치에 선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3차원 도형을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여기서 특정 면을 구성하는 선을 하나 삭제하게 되면 그 면이 닫힌 도형이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던 면과 이쪽에 있던 면이 같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왜 여기를 삼각형으로 만들었냐고 하면은, 자 보세요. 사각형으로 만든다고 할 때 제가 임의로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지금 이 삼각형은 구성 요건이 성립돼서 닫힌 도형으로 해서 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선을 지우고 선을 임의로 여기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게 면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각형은 이렇게 볼 때는 사각형이 맞죠. 근데 돌려서 보면은 닫힌 도형은 맞는데 이 닫힌 도형이 한 개의 평면을 형성하고 있지가 않아요. 3차원상으로는 닫힌 도형이 맞지만 이 닫힌 도형 안에 한 개의 면을 구성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요 끝점과 끝점을 이어주게 되면은 삼각형은 어떠한 각도로 선이 세 개가 만나든 면을 생성을 할 수가 있지만, 사각형의 경우에는 면을 생성할 수 없는 경우가 이렇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이쪽에서 하나 그리고 수직으로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수직으로 그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면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수직이 아닌, 그러니까 파란색이 아닌 다른 색깔로 선을 그리게 돼서 여기에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이거는 닫힌 도형은 맞지만 하나의 면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면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3차원 도형이 생성이 되지 않는 한 그 부분은 사각형의 면을 생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스케치업이 면은 무조건 한 개의 평면, 평평한 평면으로만 생성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특성 때문에 사각형은 선 하나라도 잘못 뻗어나가면 사각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요. 삼각형은 어떠한 선이든 세 개의 선이 만나기만 하면 하나의 평면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평면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3D 물체에 좀
세밀하게 곡선으로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따져보면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건 프로그램 특성에 대한 얘기고, 이제 지난 시간에 안 배워본 나머지 이쪽 명령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외부 셀이라는 게 있는데요. 외부 셀을 눌러보시면은 지금 요 나머지 도구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만 활성화가 돼 있고 외부 셀에서 나머지들은 색깔이 흐리게 돼 있어 가지고 눌러보게 되면 고체 도구를 이용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이 고체 도구가 뭐냐면은 업그레이드, 즉 유료 버전을 사용해야 고체 도구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기능이에요. 고체 도구라는 기능 자체가. 그럼 이 고체 도구가 뭔지 어차피 여러분들이 쓸 수는 없지만은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뭔가 사각형을 그렸다고 쳤을 때, 그리고 P로 이렇게 올려고 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안에는 비었습니다. 스케치업 특성상 안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고체 도구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안이 채워진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 버전에서 가능한 얘기고요. 유료 버전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고체 도구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자체가 요 하나만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어차피 고체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은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고체 도구에 관련돼서 쓰기에 좋게끔 만들어진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체 도구를 어차피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안에서는 요 기능을 전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다음 버튼은 이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거는 이동, 그리고 회전, 그리고 배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동 버튼을 누르면요, 이거는 CAD에서 무브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CAD에서 무브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CAD에서 제가 명령어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했죠? 원하는 대상, 이동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먼저 선택을 하고 이동을 시키는 거를 익숙해져라, 이게 더 편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이동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을 하고 이동을 시키면은 CAD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기준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기준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동을 사용해서 요렇게 요 기준점 끝점에다가 요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근데 CAD와 다르게 스케치업이란 프로그램은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순간 이게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연결이 돼 버립니다. 요 끝점이 연결된 상태가 돼요. CAD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걸 이동시키면은 이 직선 자체는 그대로 있고 요 위에 사각형만 따라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스케치업에서는 요거를 움직이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선이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방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요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이동 같은 경우가 상당히 특이한 기능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이동을, 요 선만 가지고 이동을 시킨다고 하면은 연결되어 있는, 붙어 있는 면이나 선도 요런 식으로 같이 이동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하는 경우 요게 상당히 원하지 않는 이상한 방향으로 도형이 변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이동을 이쪽에 겹쳐 놔 버렸더니 선이 선택이 요것만 남았죠. 이쪽에는 선이 선택이 안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또 이동을 하게 되면은 겹쳐져 버린 붙은 부분까지 또 이렇게 이동이 돼서 상당히 기괴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이상한 모양이 완성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이동 버튼은 쓸 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회전 버튼도 요거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걸 선택을 하고 회전을 시키면은 CAD에서처럼 이런 특정 지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원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객체 외부의 부분에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 기능인데, 요것도 일부만 선택을 해서 요 선만 선택을 해서 회전을 시킬 경우 요렇게 내가
처음에 의도하지 않은 모양대로 회전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명령을 사용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율이라는 거는 주로 이런 선 하나가 아니라 도형을 갖다 놓고 배율을 실행을 하는데요. 배율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것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배율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배율 기능을 써보면은 요런 손잡이 같은 게 나타납니다. 손잡이 같은 게 나타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배율을, 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하게 되면은 대각선으로 같은 비율로.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것도 여기 선이 한번 걸렸더니 이게 연결이 돼 버려 가지고 또 이렇게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 스케치업이란 프로그램을 다룰 때는 요런 부분, 요렇게 연결이 돼 버리는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줄자 기능이 있습니다. 줄자 기능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치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단면, 각도기, 축, 요것들이 있는데, 요것들 중에 축은 쓰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축을 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축을 기존에 있던 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에 축을 이렇게 새로 지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자리에서 축이 이쪽으로 바뀌어 버리면서 또 축의 방향도 처음과 다르게 설정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능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컨트롤 Z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요 줄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줄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이 길이가 얼마다 라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줄자의 또 다른 기능이 내가 특정 지점에서부터 여기 녹색 축을 따라서 천만큼 떨어진 부분에 기준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가상의 기준선을, 요거는 무한선입니다. 이렇게 선이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무한선이에요. 무한선을, 기준선을 그릴 수 있는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한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요거를 이동하거나 할 때 겹치는 현상, 요런 게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한선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잡을 때 이 기준선을 활용하기가 좋은 기능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다음 시간 정도에, 다음 시간은 아니고 그 다음 시간 정도가 될까요? 아무튼 따로 요거를 활용하는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건지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 예정이고요. 요 치수 같은 경우에, 치수선이 뭔지는 캐드에서 배웠죠. 치수 같은 경우에 캐드에서 치수선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치수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케치업이 캐드보다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치수선이 크기가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숫자 크기, 요 모양의 크기,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확대하던가 축소하던가 글자 크기나 이 형상의 크기는 확대 축소에 따라서 알아서 따라옵니다. 크기가 알아서 조정이 돼요. 그래서 캐드에서 이 프로필 들어가가지고 혹은 딤 스타일 들어가가지고 이 글자 크기 지정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스케치업에서는. 그런 면에서 편리한 기능이고요. 여기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지점에다가 내가 텍스트를 달아서 여기다가 글씨를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글은 이것도 지원이 안 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글씨를 써서 표시선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단면 같은 경우에는 3D 물체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활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모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혹시 알고 싶으신 분, 이게 어떤 기능인지 알고 싶은 분을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단면 기능을 사용한 모습입니다. 단면 기능을 사용한, 요게 단면이거든요. 요 단면 기능을 사용한 모습이에요. 단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단면이 되고자 하는 평면을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이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단면으로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요것 자체도 이동을 요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단면을 살펴볼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안에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요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안에를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스크린샷을 찍는다거나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있는 기능이고요. 굳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안에가 복잡한 내용을 그리라고 시키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쓰실 일이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단면을 사용할 정도로 복잡한 거를 그리기까지는 이번 학기 내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자신이 없어요. 그보다는 좀 더 쉬운 방향으로 이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는 데까지만 가르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단면 기능은 그냥 이런 기능이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걷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걷기라는 기능을 가져가면은 마우스가 이렇게 신발 모양으로 변하고요. 걷기라는 기능을 실행을 시켜보면은 내가 클릭하고 드래그 하는 대로 화면이 이렇게 마치 걸어가듯이 움직이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이 스케치업을 사용해서 동영상을 만들 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서 쓰는 기능이지 화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쓰는 기능이 아니에요. 화면 전환 자체는 마우스 휠 돌리거나 이렇게 회전시키거나 아니면은 Shift 눌러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게 내가 원하는 화면을 더 잡기가 쉽지, 이 걷기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는 거는 좀 불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각도를 찾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능은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있는 카메라 위치 지정,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내가 이렇게 카메라 위치를 내가 설정을 할 수 있는, 클릭을 통해서 내가 카메라를 여기다 둘 거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특정 뷰를 저장을 해서 나중에 동영상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그 각도에서 스크린샷을 동일하게 찍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면은 쓸 일이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러보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굳이 이거를 쓸 이유도 없죠. Shift를 원래대로 돌아간 상태에서 Shift 휠로 이렇게 둘러본다든가 회전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 둘러보기 기능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걷기라는 내용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아예 사용을 안 하는 편이고요. 마지막 버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버튼 보면은 궤도라는 게 있는데 이 궤도는 마우스 휠을 눌러서 이렇게 돌리는 요게 궤도고요. 그리고 이동 상하 좌우 요거는 원래 기능에서 Shift 누르고 마우스를 휠 클릭을 해서 움직이는 이 기능이고요. 그리고 확대 축소는 휠 굴리는 줌인 기능이죠. 줌인 줌아웃. 그리고 창 확대 축소라는 기능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드래그를 통해서 요만큼을 화면에 담고 싶다 했을 때 딱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으로 확대 혹은 축소가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대 축소 범위 요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림을 그린 것들이 화면에 전부 다 꽉 차게 들어오게 그렇게 확대 축소를 해주는 기능, 혹은 여기서 내가 범위를 추가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 되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안 쓰이죠.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마우스만 가지고 마우스랑 Shift 키만 가지고도 원하는 각도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쓸 일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스케치업의 기본 기능인 왼쪽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것들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을 좀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도분들에게 스케치업의 기초부터 가르칠 때 기본 도형을 그리는 거를 강의하기 위해서 만든 나름의 튜토리얼 형식의 그림 파일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주사위,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주사위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이런 톱니바퀴라든가 혹은 이런 형태의 스프링이라든가 또 이런 뭔가 파여나간 그림 요런 거를 그리고 또
뭐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가 된 요런 거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강의하기 위해서 샘플로서 보여드리면서 같이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간단한 첫 번째 거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집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 크기랑 비교를 해보면은 개집보다는 크고 뭐 사람이 들어가 살기엔 매우 작고 뭐 이런 정도 크기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형태를 그려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크기 자체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어떻게 그리느냐, 요거를 그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생각날 법한 방법은 사각형을 바닥에다 그려요. 사각형을 바닥에다가 요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요 밀기 끌기 요거를 통해서 높이를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선을 여기 중간점에서 파란색을 따라서 조금 올려주고요. 요 끝점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또 끝점에서 끝점으로 선을 그어주고요. 요거를 필요없는 선을 요 선만 지워준 다음에 P를 눌러서 요거를 요 끝에까지 요렇게 갖다 놔주게 되면은 밑에 사각형을 그리고 위에 삼각형을 요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요것만 지워주게 되면은 형태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면이 날아갔어요. 그럴 때는 요 끝에 면 중에 면을 이루고 있는 선 중에 하나를 다시 그려주게 되면 면이 이렇게 생겨나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여기를 지워주고 이번엔 면이 살아남았네요. 이렇게 해주면은 같은 모양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리는 과정이 좀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애초에 집 모양이 되는 거를 여기서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선 필요 없는 선들 지워서 요거 자체를 이렇게 밀어도 됩니다. 요게 이거보단 그리기가 편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집 모양 그릴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 모양 그릴 때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왜 요런 식으로 안 했냐면은 요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요 모양이 안 나옵니다. 자, 이걸 화면을 돌려볼까요? 요렇게 꺾여 나가 버렸어요. 꺾여 나간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요거를 지우고 볼게요. 지금 이 사각형을 그릴 때는 제가 선을 정확히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주고 파란색으로 그려서 높이 맞춰주고 빨간색으로 그려서 여기 맞추고 파란색으로 다시 마무리를 해서 정확하게 녹색 선에, 녹색 축에 수직이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삼각형을 그릴 때는 이 삼각형 자체가 파란 축이라든가 녹색 축이라든가 빨간색 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정확하게 맞추고 이거 각을 잡고 시작할 수가 없어요. 대각선이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 화면이랑 저랑 축의 방향이나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걸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파일을 가져다가 계속 쓰고 있는 중이라서 방향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축 색깔 설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화면에 맞춰서 이해를 해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 화면 기준으로 파란색 축인지 녹색 축인지 빨간색 축인지 이거에 맞춰서 대각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의로 이게 대충 하면 맞겠지 하고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대충 했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원하는 삼각형이 안 나온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삼각형은 여기서 이렇게 이 면과 평행하게 가야 되는데 원하는 삼각형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중간에서 높이를 먼저 잡고 파란색 선으로, 파란색 축으로 이렇게 높이를 먼저 잡고 좌우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요거는 한 평면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선을 지우고 요거를 이렇게 늘려주면 집 모양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 하기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만큼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요거 하기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빨간색 축도 신경 써야 되고 파란색 축도 신경 써야 되고 빨간색 축 다시 신경 써서 이렇게 스냅 기능으로 높이 맞춰주고 다시 파란색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그리려니까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도형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 모양처럼 간단한 모양이니까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지 않은 모양은 이 방법으로도 어렵단 말이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일부러 큰 한 개의 면을 기준을 잡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면 위에서 선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아무렇게나 그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을 그렸다고 칩시다. 이런 모양을 제가 이 면 위에 그린 게 아니라 이쪽에다가 비슷하게 요렇게 그린다고 칩시다. 요렇게 그린 거랑 요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요거는 화면을 눌려보시면 지멋대로예요. 이상한 데 이렇게 가버려가지고 제대로 면이 형성이 안 되죠. 근데 요거는 이 평면 위에서, 그러니까 여기다 이만한 도화지를 하나 깔고 시작한 거예요. 도화지를 깔고 그 위에다가 선을 그렸기 때문에 이게 한 개의 면이 되죠. 그렇게 해놓고 P를 눌러서 요렇게 그림을 늘려주시면 요런 형태의 입체 도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지워줄게요. 요런 식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복잡한 걸 그려야 된다? 그러면은 수직면이 됐던 아니면은 여기서 사각형을 파란색으로 이런 수평면이 됐던 먼저 하나 그려놓고 요 위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딱 크기에 그리고 한 평면에 그림을 그려서 3D화를 시킨다든가 요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팁을 알려드린 거고요. 자, 요거는 일단 지우고요. 다시 한번 요 집 모양 간단하게 그리는 거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빨간 축, 파란 축, 빨간 축, 파란 축 해주고요. 중간점에서 파란 축으로 세워주고 양 끝점 이렇게 세워주고 필요 없는 선들 지워주고요. 그리고 P를 눌러서 입체로 만들어주면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저 모양과 비슷하기 위해서 좀 더 늘려줬어요.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보니까 바로 옆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끝에가 이렇게 삼각형이 아니라 누웠어요. 삼각형이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요거를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 하는 거에 달린 거지, 그러니까 이 생각 발상의 전환의 차이지 그다지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자,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은 구분 짓기 위해서 여기다가 선을 하나 딱 그려줍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기 전에 원본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옆에다가 복사를 하나 해놓고 할게요. 우리가 캐드에선 복사명령어를 배웠었죠. 근데 여기선 복사명령이 여기 제가 옆에 알려드린 것 중에 없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동명령, 요거는 캐드와 마찬가지로 M이거든요. M 눌러가지고 이동명령을 킬 수가 있습니다. 이동시키거나 복사시킬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요거를 요 한 부분이 됐던 아니면 이 객체의 외부에 관계가 없는 면이 됐던 한 군데를 클릭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을 한번 눌러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끝점이든 뭐 이 내부점이든 외부점이든 한 군데를 클릭하고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한번 눌러주면 복사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스페이스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자, 그러면은 요 두 번째 거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걸 그리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요 사각형은 남겨져 있잖아요. 요 사각형이 요 부분에 해당되니까 요 부분은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선을 먼저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울어진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봤는데 이 삼각형을 회전시키면 안 됩니다. 회전시키면 연결되어 있는 이 선도 딸려서 이동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찌그러져요. 그러므로 여기서 선을 요렇게, 여기서 또 선을 요 끝에서 여기로 요렇게 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선을 그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 개의 선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안쪽에 지금 겉으로 표시는 안 나지만 이 안쪽에 이것도 하나의 닫힌 도형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선을 하나 지워보면, 선만 지어선 표가 잘 안 나네요. 면을 하나 지워보면 요 안에 요렇게 누워져 있는 삼각형 면이 새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요 선들 세 개의 선을, 꼭지점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선을 지우게 되면은 처음에 우리가 그리고자 했던 요런 삼각형이 기울어져서 이쪽 지붕이 형성이 된 요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모서리에서 선을 요렇게 요 가장자리에 딱 그어주고, 또 반대쪽에서도 선을 딱 그어주고, 이 상태에서 요 모서리를 지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자, 지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모서리 3개를 지웠더니 구멍이 뚫려 버렸어요. 왜냐? 면을 생성하는 삼각형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 2개만 가지고는 면이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선이 없기 때문에 삼각형도 사각형도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선을 하나 이렇게 딱 그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 먼저 이쪽에서는 선을 그었던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 따라하면 쉽습니다. 별거 없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거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꺾여진 거는 삼각형을 그리는 것처럼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또 앵걸, 뭔가 이 위에 삼각형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또 있는 거는 여기 이 면과 평행해 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릴까요? 요걸 그리는 거를 저는 여기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랑 시작 방향 자체는 비슷해요. 여기다 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화면을 회전시켜서 이쪽에다도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꼭지점을 이루는 3개의 선을 지워주게 되면은 이거랑 똑같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임의의 지점이라기보단 중간점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딱 똑같이 평행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점을 딱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도 중간점을 잡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중간점과 여기에 중간점이기 때문에 이 선은 딱 중간,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게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 끝점과 여기에 중간점, 이렇게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 모서리를 이루는 3개 선만 일단 지워볼게요. 3개 선만 지워보면 요런 형태가 됩니다. 요렇게. 제가 이걸 말로 설명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형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끝에, 요 삼각형, 여기서 끝에 튀어나온 요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여기서 선을 요 끝으로 요렇게 선을 그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삼각형 면이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선과 여기 이 선과 이 선을 지워주게 되면은 처음에 그리고자 했던 요 모양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의 내부를 보기 위해서 잠시 이 면을 지워주게 되면요, 내부에서 봐도 요러한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꺾여 들어가서 여기에 있던 끝까지 간 삼각형이 아니라 여기가 지워진 요런 모양이 돼요. 이게 원래는, 자, 컨트롤 Z로 좀 살려볼게요. 컨트롤 Z로 이만큼까지 살려놓고 여기서 이 위에 선을 안 지우고 이 상태일 때를 한번 보면요, 이 면을 지우게 되면은
밑에서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삼각형이 끝까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잘려 나갔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새로 삼각뿔이랄까 이런 게 생겨난 겁니다. 그때 요 선과 요 선을 지워줌으로써 여기에 이렇게 삼각뿔 형태에 있던 요 부분이 삭제되고, 여기에 끝에까지가 있던 삼각형도 삭제되고, 요것만 남아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 번 더 알려드리자면, 면이 원래 있던 자리에 면을 지워서 구멍이 뚫렸을 때 면을 다시 채워주기 위해선 면을 이루는 선을 하나 중복해서 그려주게 되면 면이 다시 생성이 됩니다. 자, 반대쪽에 복습 삼아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좀 빠르게. 여기서 끝에 요렇게, 여기서도 끝에를 그려주고 삼각형을 완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점, 그리고 가운데점, 여기서도 가운데점, 이쪽에 가운데점,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필요 없는 선들을 지워주고요. 그리고 선을 마저 이어준 다음에 여기도 필요 없는 선 지워주게 되면은 원래 그리고자 했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요 세 가지에 대한 거를 그려봤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걸 그려봤고요. 그 다음 그려볼 거는 요 톱니바퀴를 그려볼 차례인데, 왜 톱니바퀴를 먼저 그리냐, 이게 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건 왜 건너뛰었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난이도 자체가 톱니바퀴가 이거보다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다른 기능을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뒤로 미루는 거고요.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연습 삼아서 그려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요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라서 요거 두 개는 뒤로 미루고요. 톱니바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니바퀴를 그리는 과정은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찍었던 게 있는데, 그 설명까지 해서 다 편집을 하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다 설명하면서 그리는 거를 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설명도 제 맘대로 제가 마음에 드는 만큼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설명 자체도 너무 길어져서 수업 시간이 늘어나는 관계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4배속으로 필요 없는 설명 부분은 빼고 그리는 과정만 제가 녹화한 거를 4배속으로 지금 틀어주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톱니바퀴를 그리는구나, 그것만 일단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거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이거를 보면서, 아, 톱니바퀴를 이런 방식으로도 그리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구나, 한번 보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 스스로 실수한 부분도 있고 설명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다 녹음을 해놓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보여만 드리고 있는 거고, 다음 시간에 톱니바퀴 그리는 것부터 다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톱니 부분을 그리는 건데요. 그리면서 제가 설명하느라 마우스 움직임이 부산한데, 실제로 제가 그림만 그린다고 하면 이보다는 빨리 그릴 수 있다는 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저렇게 톱니 모양을 딱 만들어 준 다음에 저기서 필요 없는 선들 지우는 과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필요 없는 선을 다 지운 다음에는 저 톱니 하나만 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복사해 가지고 톱니 여러 개로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저게 한 번에 저렇게 뚝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저것도 다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은 그냥 지켜만 보세요. 지켜만 보시고, 참 오늘 수업이 제가 분량 조절을 잘못한 것 같기는 해요. 분량 조절을 제대로 했다면은 이런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았겠죠. 이거를 그렇다고 다시 찍는다고 해도 분량을 제대로 맞추지는 못할 것 같아서, 지난 학기랑 설명하는 내용 자체에서 큰 차이점은 없지만 설명 순서나 이런 거에서 차이점을 주다 보니까 분량이 제대로 안 맞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빨리는 보여드리는 거고, 다음 시간에
이거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실 건 없고, 방금 빨리 감기를 통해서 보여드린 걸 통해서 만든 톱니바퀴의 모양입니다. 이 톱니바퀴 모양, 이거를 어떻게 그리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면서 요거에 사용된 팁들, 톱니 하나만 그리고 어떻게 복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량 조절을 실패하는 바람에 오늘 강의는 조금 빨리 40분 초반대에 끝나게 돼버렸네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를 쫙 다 편집을 했을 때는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길다 싶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게 있기 때문에 처음 강의 캐드 첫 강의 때부터 약속드린 게 있기 때문에 40분에서 1시간 사이로 맞추겠다 약속드린 게 있기 때문에 단회찬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